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 귀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의 지혜로운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문벌은 높지만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며느리 찾기 시험을 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집안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몇 사람의 상민처녀가 도전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양반 형제가 살고 있었다. 대대로 큰 벼슬을 했고 인심도 얻은 당당한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형제의 처지가 서로 엇갈렸다. 형은 부자로 잘 사는 데 비해 동생은 웬일인지 자꾸 가세가 기울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형의 집에서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벼슬이 끊긴 데다 가진 땅도 별로 없다 보니 부부와 아들, 딸에 하인 둘까지 6이나 되는 식솔의 생계를 감당해내기가 어려웠다. 그 동생한테는 과거 시험 공부하는 약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잘생긴 데다가 똑똑하기까지 해서 젊은 선비는 동네 처녀들의 가슴께나 올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과거급제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공자왈 맹자왈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나오는 게 아니니 그게 걱정이었다. 아무쪼록 집안 살림을 잘 간수할 만한 야무지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어야 할 텐데. 항상 이렇게 고민하던 양반 내외는 어느 날 기발한 계책을 생각해냈다. 부인이 말했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시험을 쳐서 며느리를 얻으면 어떨까요? 시험이라니.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지 시험을 보는 거죠. 이를테면 곡식을 조금만 내주고서 살림을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럴싸한 생각이군. 양반은 바로 방문을 하나 써서 내걸었다. 쌀 석대를 가지고 온 식구의 한 달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처녀가 있으면 집안 신분을 묻지 않고 며느리로 삼을 테니 자신 있거든 집으로 찾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방문이 붙자 인근 고을의 처녀들과 딸 가진 부모들이 너도나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비록 사는 것은 넉넉지 못하다 해도 뼈대 있는 양반집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흔치 않은 신랑감이 있었다. 특히 상민 집안의 처녀들로서는 신분 상승도 상승이지만 꿈에서나 그리던 젊은 선비님이 아니었던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오래지 않아 한 처녀가 도전했다. 하지만 쌀 석대를 가지고 자기까지 모두 7식구가 굶지 않고 한 달을 먹고 산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최대한 아낀다고 아껴보았지만 한 달은커녕 닷새 만에 쌀을 바닥내고서 퇴차를 맞고 돌아갔다. 이어서 또 다른 처녀가 도전했다. 이 처녀는 쌀을 한껏 불러서 물죽을 쑤어 상에 올려보았지만 식구들 불평만 들었을 뿐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다음도 또 다음도 마찬가지였다. 한 처녀가 원성을 무릅쓰고 나무를 섞어 끓인 풀죽으로 보름 가까이 버틴 것이 고작이었다. 석대의 쌀로 7식구의 하루 세끼 밥을 한 달 동안 차린다는 것은 애초에 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 처녀가 자기 발로 그 집을 찾아왔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던 상민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소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쌀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양반 내외는 이제 더는 기대를 품지 않았다. 애초부터 잘못 생각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좀 별났다. 한 끼에 쌀을 한 주먹만 해서 죽을 쑤어도 모자랄 판인데 쌀 한 되를 통째로 내다 씻더니 제대로 된 쌀밥을 지어서는 한 사발씩 듬뿍 퍼담아 상을 내는 것이었다. 어허, 그렇게 해서 그래. 며칠이나 버틸까? 아끼고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잡수세요. 잘 먹어야 무엇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차려주니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기가 딱 막힐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운 쌀만 축내는 것 같구나. 그 다음 끼니도 또 다음 끼니도 마찬가지였다. 쌀을 양껏 퍼다가 밥을 지으니 하루 만에 쌀이 바닥날 지경이 되었다. 그때 처녀가 여종을 불러서는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길이 내가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 길로 우리 친정집을 찾아가서는 어머니한테 동네 바느질감을 모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너라.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여종은 두말 없이 처녀의 친정집을 찾아가서 바느질감을 들고 돌아왔다. 그러자 처녀는 능숙한 솜씨로 바느질을 시작해서 한나절 만에 일을 끝냈다. 이걸 집에 가져다 주고 다시 더 많은 바느질감을 받아오너라. 다시 처녀의 친정에 찾아간 여종은 바느질삭과 함께 일감을 한아름 싸들고 돌아왔다. 그러자 처녀는 그 바느질삭스로 쌀을 사고 고기도 사더니 갖은 반찬을 장만해서는 근래 보지 못한 푸짐한 밥상을 차려 올렸다. 아니, 이게 웬 상이란 말이냐? 제가 장만한 것이니 마음껏 드세요. 양반집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만나게 음식을 먹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녀는 한 끼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알찬 밥상을 올렸다. 물론 부지런히 바느질품을 팔아서 장만한 음식이었다. 그 내막을 알게 된 양반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그래, 됐어. 우리가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찾았구나. 그렇게 해서 보름 만에 처녀는 그 집 며느리로 낙착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축하 속에 혼례가 치러졌다. 보잘것없던 상민 출신 처녀가 당당히 내로라 하는 양반과 안주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새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알뜰하고 야무지게 챙길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를 봉양했다. 그렇게 해서 양반 집은 굶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나날을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며느리 혼자 힘으로 그 이상의 일을 하기는 힘들었다. 그럭저럭 현상 유지는 가능했지만 집안을 크게 일으키기는 힘에 부쳤다. 허구한 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무엇인가 한참을 곰곰 궁리하던 며느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남편을 불렀다. 서방님,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무언가 수를 내봐야지요. 좋은 수라도 있나요? 큰댁이 저렇게 큰 부자로 사는데 한번 단단히 도움을 청해보세요. 한미천 마련해주면 살림을 일으켜서 갚아주겠다고 하세요. 모르는 소리 말아요. 그 양반이 얼마나 인색한지 쌀 한 말 얻어오는데도 갖은 싫은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답니다. 한미천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가는 구박만 당하고 쫓겨오기 십상이에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랑을 위로하고 난 새댁이 조금 있더니 이상한 말을 꺼냈다. 서방님,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큰 구렁이를 한 마리만 산채로 구해주세요. 남편은 뜬금없이 웬 구렁이 타령인가 싶었으나 그것마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하지요. 이튿날 남편은 하인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서 자루에 넣어왔다. 새댁은 고방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는 구렁이를 모시더니 정화수를 떠다 놓고 촛불을 켜놓은 채 빌면서 절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보아도 업구렁이를 집안의 가택신으로 모시는 행색이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다. 며느리는 그간 모은 돈으로 좋은 음식을 듬뿍 준비하고는 큰댁 어른들을 모셔오게 했다. 큰댁 어른 내외가 웬일인가 싶어서 동생 집을 찾아와 보니 뜻밖의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맛난 음식이 넘쳐나는 푸짐한 생일 잔치라니 전에 없던 일이었다. 이게 다 웬일이야? 이 음식을 어떻게 다 장만했어? 모두가 다 최악이 덕입니다.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고부터는 살림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그것 참. 그때 큰댁 어른 눈 속에 이상한 모습이 들어왔다. 작은 집 새며느리가 고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어딘가에 절을 하고 있었다. 얘야, 이리로 좀 와보아라. 며느리가 오자 큰댁 어른이 물었다. 지금 어디다 대고 절을 한 게냐?
그러자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대답했다. 예,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지요. 고방에다가 업을 모셔놓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던 날 꿈을 꿨는데 큰 댁에 있던 업구렁이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정말로 저 업구렁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뭐시라고? 큰댁 어른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아리딸딸해지고 말았다. 자기 집에 있던 업이 동생 집으로 내려왔다면 그건 큰일이었다. 자기 집의 복이 동생 집으로 넘어온 것이었으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동생 집에 사는 모습을 보니 한참 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 업은 우리 집에 속한 것이니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스스로 나온 업을 그냥 가져가실 수는 없답니다. 그랬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되지요. 오냐, 알았다. 어찌 소중한 신령을 공짜로 찾아가겠느냐? 논열 맞이기를 떼주마. 그렇게 해서 동생은 짜기로 소문난 형한테서 뜻하지 않게 논 열맞이기를 얻게 되었다. 논을 얻고 나자 며느리는 집안 가족들을 시켜 큰댁 칭찬을 하고 다니게 했다. 형이 어찌나 사람이 착하고 인심이 후한지 논 열맞이기를 그냥 뚝 떼서 동생한테 주었다더군.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쫙 퍼지자 큰댁 어른은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를 으쓱하며 다니는 것이었다. 허허, 은혜를 알긴 하는군. 그래, 기특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형님과 동생 사이가 점점 좋아졌음은 물론이다. 한편 며느리는 큰댁에서 받은 열맞이기의 논을 잘 가꾸어서 정성껏 농사를 지었다.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곱절에 정성을 들이니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열맞이기 외에 따로 30맞이기나 되는 논을 장만하니 가난하던 집이 어느새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큰댁 식구들을 청해서 성대하게 대접을 했다. 그리고 큰댁 어른에게 말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 업구렁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꾸며낸 것이었지요.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어른을 속였으니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살만하게 되었으니 전에 빌렸던 논 열맞이기를 돌려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큰댁 어른이 잠깐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다. 너희가 그 땅의 임자야. 우리도 그 사이에 재산이 많이 늘었으니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냥 두어라. 은혜가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자 큰댁 어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문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형님, 그렇습니다. 그 후 두 집은 더욱더 의족해 지내며 큰 부자로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 사이에 글공부하던 아들이 과거의 급제에서 높은 관직에 나아가니 가문의 명예가 다시금 우뚝 높아졌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약관은 남자 나이 20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방문은 어떤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나 많이 모이는 곳에 써붙이는 글을 말합니다. 물죽은 물을 많이 넣고 순 멀건 죽입니다. 풀죽은 나물죽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고방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세간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집안 물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도 고방이라 합니다. 업구렁이는 텃구렁이라고도 합니다. 전통사회에서 집안 재산을 늘려준다고 여겼던 구렁이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에 실린 이야기 지혜로운 며느리가 기본 텍스트입니다. 간송미술관의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심재호 선생의 글, 조선시대의 유언비어와 익명서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또 박찬식 기자가 농업경제신문에 쓴 기사, 구렁이에 대한 글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밥심언니의 고봉밥 맛집 이야기도 참고했습니다. 2019년 우정사업본부 발행, 우표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장승업, 그리고 조영석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픽스타와 핀터레스트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